네, 지금 강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 강의를 맡은 저는 김채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 중에서 첫 번째 기초편인데요. 첫 번째 기초편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 향기 마케팅 트렌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약간의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 그 반려동물들의 필요한 아로마 테라피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향을 좋아하고 또 어떤 향을 또 쓰면 안 되는 특정 향이 있기 때문에 그 향을 나누는 거를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그 화면에 보이듯이 장미꽃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아로마 세라피에 쓰는 반려동물의 그 산업에 쓰는 아로마 오일은 100% 천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의 그 아로마 세라피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추출 방법을 통해서 아로마 오일을 추출을 해서 한 병에 담는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할 거예요. 먼저 저 소개를 할게요. 제 소개를 하자면 이 네 가지로 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내 몸을 살리는 아로마라는 책, 전문 서적인 책이 이제 곧 8월 말 9월 이제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국제 아로마 심리상담 코칭 협회 협회장 그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자격 기준에 관련된 아로마에 관련된 기초부터 컨설팅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책을 쓰고 아로마에 대한 전문 책을 쓰면 온라인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과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저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려동물 우리 그 향기 테라피 사업을 알아보기 전에 아로마 테라피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실 거예요. 아로마 그러면 마사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사지 이런 걸까? 네, 마사지도 맞아요. 근데 아로마는 향기고요. 테라피는 요법, 치유 그래가지고 향기, 치유의 합성어가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전 세계가 막 뒤집혀 있잖아요. 아로마 테라피 요법 조금만 알아도 코로나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대체의 하나의 분야가 바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려동물의 향기 향기 테라피 사업을 알려면 아로마 테라피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로마 테라피는 무엇인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아로마는 식물의 100% 천연 허브를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뿌리부터 나무 줄기, 나무 둥치, 그리고 꽃, 그다음 잎사귀, 그리고 열매까지, 씨앗까지 다 통틀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과 그 식물을 가지고 허브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나무의 그 식물의 뿌리는요, 우리 사람의 머리에 있는 유령 가지 굉장히 닮았죠. 하늘도 닮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재밌지 않나요? 식물의 뿌리에 관련된 오일들은 사람의 머리, 두통이라든가 신경계라든가 이쪽 관장하는 오일들이 많아서 특히나 반려동물 아이들에게도 네, 뿌리에 관련된 그 오일들은 아이들 신경계를 관장하는 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람과 식물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반려동물과 식물과 관계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꽃은 꽃에서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다시 또 생명이 탄생하죠. 자, 꽃과 씨앗은 우리 또 생식기, 그리고 생식기라든가 또 감정을 어떤 관장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과 사람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반려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사람 다르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잠깐 봤던 부분인데 여러분 영화 향수의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막 향을 다루면서 막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장미꽃을 가지고 꽃만 가지고 네, 정육에 넣어서 열을 가해서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수증기 통해서 이렇게 이제 관을 타고 흘러나오면서 병에 한 방울 한 방울 담겨져서 바로 이 오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반려동물 향기 테라피 산업에 아로마 테라피가 또 빠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로즈 지금 꽃잎을 봤는데요. 우리가 만약 로즈 오일을 뽑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아로마 오일을 뽑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뽑습니다. 불가리아의 계곡에서 로즈 꽃만 똑똑 꽃잎만 따가지고 이렇게 마대자루에 꽃잎만 다 모아가지고 지파장에 모여서 이렇게 재래식 공법으로 탈탈탈 이렇게 비닐로 봉지에서 재료 그 로즈 꽃을 지금 재래식 그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이제 정육이 찌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어떤 부분은 현대식 수증기 정류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이 얻어지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류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다 스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미 오일을 이렇게 뽑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뭐 처음에 그 아로마 트리를 보여드렸듯이 뿌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매까지, 자, 잎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아니면 과육, 우리가 시트러스 계열에서 우리 왜 레몬 같은 거, 오렌지 같은 거 많이 우리가 또 TV나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시트러스 계열 향수예요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과일, 그러니까 귤과 종류 아이들을 다 시트러스 계류로 하는데, 그렇게 모았던 어떤 과육이 됐거나 아니면 뭐 껍질이 됐거나 레진이 됐거나 이런 등등등 각 종류의 어떤 허브의 어떤 그 허브의 어떤 그 각 여러 가지 부위마다 다 방식이 다르고요. 추출 방식이 다른데, 이렇게 모여서 한 병에 모아놓은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반려동물 향기 테라피 사업에 대해서 관련돼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금방 로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도대체 로즈 꽃잎을 잠깐 마대자루를 탈탈 털고 있는 모습 금방 연상해 보셨듯이 한번 연상을 해 보시면, 만약에 1톤짜리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고 치면 그 1톤짜리 컨테이너 박스 안에 로즈 꽃잎만 톡톡 따가지고 모았어요. 그런데 그 꽃잎을 1톤짜리 6개, 만약에 한 6톤 정도 모았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오일 양이 이렇게 병에 들어간 오일 양이 도대체 얼마만큼 나올까요? 얻어지는 양은 얼마일까요? 6톤의 꽃잎만 넣었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정답 말씀 안 해도, 예, 여러분 맞추셨죠? 벌써 1kg. 여러분 우유 한 깍이 1000ml니까 1kg잖아요. 자, 어떻게 로즈 꽃잎을 4톤에서 6톤을 모았는데 우유곽 하나에게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그러면 로즈 오일은 얼마야 도대체, 가격이 얼마일까? 라고 생각이 스쳐 지나가실 텐데, 맞습니다. 로즈 오일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꽃잎 넣는 양 대비 얻어내는 수동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에센셜 오일 중에 오일이 되는 거죠. 멜리사 오일도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라벤더 같은 경우는 콸콸콸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저렴하게 우리 손으로 쓸 수 있는 그 오일이고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고 더 콸콸 많이 나오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별 에센셜 오일의 추출량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종류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지금 2021년 코로나 우리 20년을 이어서 21년 코로나 향방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19가 더 거세지고 있긴 한데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자, 반려동물 산업들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소장공인 사장님들께서 반려동물 산업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나는 그냥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견주인 분도 계실 테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반려동물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향기 마케팅에 반려동물 산업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관심이 있는 물음표를 가지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반려동물 산업이 아니라 모든 각각 기업들이 유명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기업 시그니처 향기를 만드는 곳에 다 발품을 막 팔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기업의 고유한 트렌드, 기업의 상징적인 향을 만들고자 어떤 호텔은 뭐 A 호텔은 어떤 향을 만들어서 어떤 어느 항공사는 그 비행기를 타거나 로비를 지나가면 어떤 향이 분사돼 나오고 특정 향이 분사돼 나오고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만 봐도 교보문고 가면 여러분 책만 팔아요? 아니죠. 교보문고 가면 언제부턴가 교보문고는 디퓨저를 팔기 시작했어요. 자, 책을 읽으러 가는 매니아들이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특유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향 뭐야? 교보 가면은 정말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다 읽고 나오는데 그죠? 맞아요. 지금 교보문고 향이 진짜 좋아요 하신 분, 네, 이처럼 교보 가면은 특별한 향취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교보문고에 고객들이 교보문고 사장님, 교보문고 대표님 향 좀 팔아요. 향 만들어서 팔아주세요 해가지고 디퓨저가 나오고 네, 향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생뚱맞게 서점에서 무슨 향수야, 서점에서 무슨 디퓨저야 했는데 여러분 향에 젖어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그 후각이잖아요. 가장 빠른 감각이 또 후각이고 그래서 매출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고 있는지 향을 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젖어들다 보면은 네, 정말 그 향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다 자기의 어떤 본연의 시그니처 상징적인 향을 만들고 있다는 거. 향기 시장이 매년 10%씩 상향되고 있는데 벌써 3조 5천억을 넘어섰죠. 2019년도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이란 말이죠. 반려동물 산업에는 어떤 직업이 있고 또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뚜둥 예, 집중해도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베이비시터는 들어봤지만 펫시터 들어보셨습니까?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펫시터가 나왔고요. 펫 매니저가 무슨 말입니까? 가수나 탤런트는 매니저가 있다고 들었지만 네, 반려동물 펫 매니저가 있다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아주 예쁜 그 강아지들, 고양이들 나오잖아요. 매니저가 있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펫 호텔이 있고, 예, 펫 카페, 이거는 뭐 이렇게 들어봐서 아는 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이런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펫 용품 사업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직종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오늘 아로마 테라피를 가지고 반려동물 나의 사업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한번 아로마 테라피를 네, 엄청 다양하죠. 아로마 테라피와 향기 테라피를 접목해서 지금 기존 매출 대비 30% 40% 이상 상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번 시간 같이 함께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산업의 추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코로나가 2020년 이어가지고 2021년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 강의처럼 유튜브도 이렇게 같이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소통하는 강의 좋아합니다. 마구마구 얘기 써주세요. 네네네. 그렇죠.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나오는 것도 미용하고 그리고 또 뭐 사자 들어가는 거 미용하고 그리고 왜 마사지 업 중에서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 두 가지가 국가 자격증으로 인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모든 어떤 아로마 세라피 자격증은 다 민간 자격 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격증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애견주들이 굉장히 많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100조랍니다. 100조. 어마무시하죠. 100조입니다. 그럼 앞으로 2021년을 지나 2022년, 2032년, 2042년 어떻게 될까요? 고공행진을 계속 할 겁니다.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행복을 지향하고 네, 아름다운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팩콕 쪽이라 해가지고 방콕 쪽을 뛰어넘어서 네, 2020년 작년 추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 5조 8천억이 넘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6조가 아마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 중에 각광받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향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만약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등등등 하시다면 아로마 테라피 천연 향을 가지고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네, 고급 브랜드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향기 마케팅입니다. 향기 마케팅이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드린 아로마 세라피 오일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여러 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고 답을 낸 네, 마케팅이에요. 향기 마케팅인데 첫 번째는 던킨 도너츠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 또 세 번째는 치킨 가게는 하루에도 정말 네, 간판을 내리고 올리고 네, 엄청나잖아요. 한 집 걸로 치킨집이 정말 될 정도로 우리나라 치킨 너무 예. 저도 강의 끝나면 갑자기 치맥이 땡길 것 같은데 치킨 생각하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저희 딸과 한번 마시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던킨 도너츠 한번 생각해보세요. 빵 굽는 냄새 너무 여러분 좋지 않아요? 세상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향이 빵 굽는 냄새래요. 빵 굽는 냄새 여러분 던킨 도너츠에서는 그 던킨 도너츠만에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향을 시간대마다 분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절대로 화장 그 향수를 쓸 수가 없고요. 향취가 있는 화장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한 그 스타벅스 안에 브랜딩되는 향취를 돋구기 위해서 외부 향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치킨 가게 같은 경우는 거리에 그 환풍구가 치킨을 튀기고 음식을 하고 하는 그 어떤 향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러시아워 시간에 이 향을 막 분사를 그 치킨 가게 냄새 향이 맡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우 그냥 집에 가다가 나 지금 치킨 한번 사가야겠다. 고객 발목을 잡는 거죠. 발목을 이렇게 털어가 집에 가는 고객을 우리 치킨 가게로 들어오게 하는 바로 이게 향기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를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 향을 가지고 아로마 향기를 가지고 반려동물의 산업에 자 플러스 믹싱하는 것은 이 향기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케팅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아로마 포인트. 우리 지금 반려동물 아이를 키우는 그 많은 어떤 그 지금 주인들, 반려동물 가족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성 종사자 하는 분들, 계신 분들, 아로마 포인트를 우리가 좀 하나 알고 가시면 좋고요. 동물병원에 얼마 전에 그 수의사 분이 나오셔서 아로마를 공부해 가면서 방송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 막 굉장히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있으면 낑낑대고 막 소리 계속 짓잖아요. 자, 아로마 포인트는 도대체 그럼 반려동물의 아로마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고 써야 면장이 되죠. 알아야 면장. 그래서 아로마 포인트도 알아야. 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아야 사업주가 됩니다. 자, 후각의 농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후각은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감각 중에 하나고요. 자, 코를 통해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 우리 바로 시상하고도 그치지 않고 바로 대뇌변인 대로 바로 후각 향이 흡수가 되어서 각 기관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같은 경우에 후각도 후각이지만 반려동물은 특히나 100만 배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100만 배. 사람과 동물은 100만 배 이상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에 나는 향을 어떻게 이제 느낌 아실 거예요. 감각 오실 텐데요. 자,
사람한테 만약에 1mm를 썼다 그러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훨씬 작게 써줘야 돼요. 작게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 그 사람의 몸무게가 뭐 100kg인 거구부터 뭐 45kg 날씬한 그 오버사이즈 예쁘게 입는 아가씨들 또 뭐 미씨분들 뭐 있을 겁니다. 근데 강아지들, 뭐 고양이들, 토끼들 몸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조그맣죠. 자, 그래서 간의 어떤 크기도 작고 그러면 향을 분해하는 능력도 약한 거죠. 맞죠? 그리고 신진대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향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로마 세라피 오일을 쓸 때는 굉장히 극소량을 쓰기를 추천합니다. 자, 아로마 그러면 오일은 양은 얼마를 써야 될까요? 반려동물하고 사람과 차이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성인 같은 기준. 자, 만약에 여기 100ml짜리 제가 캐리 오일을 담아왔는데요. 이 100ml짜리 오일 안에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을 넣어야 될까요? 자,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13세 이상부터 그냥 뭐 일반인을 성인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100ml 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오일. 자, 지금 레몬 오일인데요. 저 정말 기분이 갑자기 확 상쾌해지네요. 자, 여기 100ml짜리 병 안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방울 떨어뜨리는 한 방울을 한번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6, 7방울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반려동물은요. 신생아보다 훨씬 좀 작게 쓰는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100ml에 0.3%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신생아는 0.5%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반려동물 아이들이 우리 사람의 신생아 아이보다 훨씬 작게 쓴다는 거 조금 알고 가시고요. 기본 베이직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마사지 오일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죠. 보여드리는 건데 100ml에 작게는 0.3%부터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0.3%부터 한 0.5%, 1% 이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성인은 바디에 3%까지 쓸 수가 있는데 13세 이하 같은 경우 1%, 그 아기 같은 경우는 또 그 13세 이하의 또 반절반, 0.5%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아기 같은 경우는 이 100ml에 한 10방울 정도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향기 테라피, 반려동물 향기 테라피 사업에 대한 첫 번째 기초편을 들었는데 도대체 1ml는 몇 방울이야? 그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아로마 세라피 오일의 1ml는요. 금방 이렇게 똑똑똑 아까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렇게 20방울을 바로 1ml, 전 세계 공통 1ml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드롭 해가지고 한 방울 떨어지는 거를 그 DR로 이제 약자로 펴고 약어로 표기하는데 1하고 드롭은 1DR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20방울 그러면은 1ml겠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로마 희석률에 따른 농도를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1% 방울수를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뭐 캐리 오일 뭐 여기가 만약에 100ml다. 100ml를 5로 나누고 다시 그렇게 하면 1% 방울수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 나누기 5 그러면 20방울 나오겠죠. 20방울은 바로 1% 방울이기 때문에 1ml는 바로 20방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아이들한테는 최소 0.3%부터 0.5% 쓴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반려동물 그 개체마다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향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작게는 0.3%부터 시작해서 0.5, 1% 뭐 좀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가 향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더 작은 양을 쓰도록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 반려동물 일반 기준 0.3%보다 더 작게 낮추어서 쓰기를 추천드려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 이제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오일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오일을 1, 2, 3는 어떻게 되고 쓰면 안 되는 오일은 또 뭐가 있는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일 중에 꽃 계열이에요. 프롤 계열인데 자, 지금 반응이 조금 안 되어서 재련님은 제가 준비를 안 했고요.
자, 우리 오늘 1시간 한 50분 정도에 다 우리가 모두 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라벤더와 로몬 카모마일하고 클로버까지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라벤더 그러면 라벤더는 여러분 메인 오더가 릴렉싱이에요. 이완 후 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성향이 있고 기질 특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물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 식물의 허브 중에서도 특히 꽃 계열, 플로럴 계열 중에서도 라벤더가 다르고 로만 카모마일 다르고 제라늄 다르고 뭐 클로버 다 달라요. 꽃 다 똑같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질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네, 아니요. 꽃 계열을 제일 좋아하지는 않아요. 호불호가 정확하게 있고요. 개체마다 호불호가 달라요. 반려견들이 무조건 꽃계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진한 오일을 굉장히 사양하고 안 좋아해요. 아주 약하고 은은한 그 향을 좋아하는데요. 라벤더 같은 경우는 라벤더도 호불호가 분명히 사람도 있지만 그 우리 반려동물도 호불호가 있는 것이 그 리나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리나릴은 에스테르 성분 중에 하나인데 에스테르가 많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쉬게 하는 오일이에요. 자, 그런데 라벤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이 에스테르 성분 중에 리나릴 성분이고 알코올 성분 중에 리나롤 성분이에요. 그 두 개가 같이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할 만큼, 맞아요. 신기할 만큼 라벤더 오일을 호흡을 하고 바르고 썼을 때 굉장히 만병통치약 같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감초 같다는 그 말이 딱 적당한데요. 그래서 저는 라벤더는 어떻게 해요? 엄마 같은 오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명명을 했어요. 제 책에 내 몸을 살리는 아로마 책에 라벤더는 엄마 오일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집안에서 엄마가 어때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교육시키고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음식도 하고. 네, 엄마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자, 그것처럼 라벤더가 못하는 게 없는 오일입니다. 자, 그래서 라벤더를 쓰면 특히 화장에 굉장히 좋고요. 화장에 굉장히 좋고 좀 릴렉싱이고 좀 쉬게 할 때는 라벤더를 쓰는 게 좋다. 너무 라벤더 길게 했나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로몬 카모마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7가지 오일 중에서 딱 2가지 오일을 반려동물 굉장히 좋아하는 오일 중에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일일지. 자, 로몬 카모마일을 그러면은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이런 오일이 있어? 라벤더는 들어봤는데 듣도 보도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국화를 닮았죠? 아주 작은 데이지과인데요. 국화를 닮았는데 로몬 카모마일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가 완전 75%가 다 에스테르계예요. 에스테르가 너무너무 풍부하죠. 그래서 아까 라벤더처럼 에스테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이 정말 최고인 오일이 바로 로몬 카모마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두통이 온 사람들, 갑자기 잠을 못 자고 정말 너무너무 불면증이 심하다 그러면 로몬 카모마일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동물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양을 굉장히 작게 브랜딩에 쓰는 어떤 그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고 하시면은 정말 네, 꿀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로몬 카모마일을 쓴다 그러면은 피부도 좋고 뭐 좋은 거 굉장히 많지만 특히나 안정에 좋기 때문에 분리불안증 있는 아이들, 좀 이따 마주람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몬 카모마일을 많이 쓰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네, 자, 그리고 또 클로버인데 이게 꽃인데 무슨 이게 꽃이야 싶을 거예요. 클로버는 색깔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네, 꽃이 피기 전, 개화하기 전에 꽃멍울이 돼 있을 때 그걸 똑똑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스팀 디스틸러에서 뽑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습니다. 자, 클로버는 여러분 어디 좋을까? 클로버는 여러분 유기농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유기농 성분이 바로 100%에서 50에서 한 7, 80% 넘기 때문에 유기농 성분은 굉장히 페놀보다 더 강력한 진통과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버 오일을 쓰면 어떻게 해요? 진통과 방부에 좋겠죠. 당연합니다. 진통과 방부에 좋을 텐데 클로버를 가지고 우리가 연상하면 어떤 향, 치과를 가시면 여러분 치과 소독향 아시죠? 기억하시죠? 치과 소독향이 약간 떠오르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클로버를 가지고 정말 예전에 아로마 향은 사실 고대부터 우리 인류가 생성되면서부터 계속 경험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는
대체약 요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자, 예전에는 치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가 아프면 어떡해요? 그냥 이가 아프면 그냥 알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고대인들은 똑똑했어요. 클로브 향을 뽑아가지고요, 손에다가 감싸가지고 또르르 이빨에 물고 있어요. 그러면 치통이 좀 가라앉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100년 전부터 그 책에 의해서 문헌에 의해서 논문에 의해서 다 나와 있고 한 내용들의 하나거든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로버가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진통 근골격계의 통증이 있어도 굉장히 좋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잎사귀 오일인데요. 이제 빨리 좀 가야 되겠네요. 자, 마조람하고 패출리 파인이 있는데요. 마조람과 패출리 파인이 있고, 프랑kin센스 같은 경우는 자, 좀 달라요. 자, 먼저 마조람 보실게요. 마조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코올과 모노텔펜이 굉장히 풍부해요. 알코올과 모노텔펜이 많다 그러면 항염, 항균에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마조람 같은 경우는 불안증이 많은, 자, 100원짜리 걱정을 가지고 100만 원짜리 걱정까지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향을 뿌리면 조금 걱정과 불안이 좀 잠재워지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순환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근골격계 다 좋지만, 특히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교감 신경을 이렇게 낮춰주면서 부교감을 약간 올려주니까 이렇게 마조람은 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반려동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가 마조람입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증 많고 아침에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조금 혼자 방에 있다는 그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 어떻게 해요? 불안증 많잖아요. 그래서 마조람 향을 주면 그냥 좋아해요. 그리고 로몬 카모마일 향 굉장히 또 좋아요. 로몬 카모마일과 마조람 또 시너지 나는 블렌딩을 해서 쓰면 또 굉장히 시너지도 나고요. 자, 그런 오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패출리를 보실게요. 패출리 같은 경우도 잎사귀를 추출한 오일이기도 한데, 패출리는 벌레 퇴치와 방충 작용이 굉장히 특이한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특화가 된 오일이에요. 유럽에서 모피코트를 유통하는 업자들은 예전에 패출리 잎사귀를 말려서 모피코트 사이사이에다 이걸 끼워서 벌레가 안 생기게끔, 좀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유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패출리는 향을 오일을 뽑았을 때 굉장히 독특한 향이 나는 오일이기도 한데요. 아주 작게 크게 소량 쓰면 굉장히 향이 좋고요. 향을 조금 많이 쓰다 그러면 약간 우욱하는 향이 들 수도 있는 향이 바로 패출리 향인데요. 약간 왜 코티분 가루 분향 약간 나는 그런 끝향은 약간 그런 가루 분 향도 약간 들어가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에 조금 쓰면 굉장히 좋은 향이 패출리 향이고요. 자, 패출리 향은 또 패출리 오일은 피부염이나 피부에 굉장히 또 좋은 오일로 알려진 오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파인 오일인데요. 와, 파인 소나무 향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지는데요. 파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모노텔펜의 덩어리예요. 자, 모노텔펜의 덩어리는 여러분 팔뚝사이드 해가지고 벌레를 죽이는 향일 수도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향인데, 우리 숲속에 여러분 갔을 때 느끼면 그 향이 바로 이 파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비슷한 향입니다. 그래서 파인은 바늘처럼 생겨서 파인 니들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파인 오일을 가지고 호흡을 하다 보면 호흡기가 굉장히 치유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문헌과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의 좋은 역할을 하고, 통증에 특히나 방광염, 신우염 쪽에 이런 또 오래된 또 기침, 노인 기침 감기, 노인 기침 해소에 굉장히 좋은 또 오일이 바로 파인 오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 프랑킨센스, 너무나 중요한 프랑킨센스 오일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프랑킨센스 그러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건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프랑킨센스 미르 오일, 성경에 나온 오일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오일이 바로 프랑킨센스와 미르 오일인데요. 프랑킨센스 그러면 유향이고요. 미르 같은 경우는 모리악이라고 하는 향이에요. 자, 그런데 프랑킨센스는 어떻게 오일을 뽑느냐? 자,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상처를 막 칼집을 숲에다가 칼로 막 이렇게 상처를 막 냅니다.
상처를 내서 뚝뚝뚝 떨어지는 송진 같은 꾸덕꾸덕 굳어가지고 진이 나오면 그 진을 굳혀서 자, 물 종류라든가 아니면 스팀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뽑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상처가 나서 막 나와서 정말 너무나 힘겹게 예, 그렇게 오일을 뽑는 이 아이인데 이 프랑키센스가 바로 상처에 그렇게 탁월합니다. 난소암에 효과가 보였다는 논문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상처, 각종 염증, 각종 암 덩어리에 굉장히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된 바가 오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막 쓰고 계셔서 더 계신 분이 있나 그리고 저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프랑키센스 같은 경우 이렇게 자궁 강장에도 굉장히 좋고 폐 강장에도 굉장히 좋아요. 폐 아까 그 소나무 니들 오일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프랑키센스 오일도 그 파인하고 섞어서 블렌딩에 써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오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아로마의 향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나 특히나 우리 반려동물에게 우리가 또 브랜딩해서 쓰면 좋은 오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강아지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 또 고양이들도 인기가 있고 토끼도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종류의 그 반려동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 7가지 오일만 갖고도 브랜딩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아마 우리 또 반려동물 주인분들 아니면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반려동물 샵을 하고 그 반려동물 용품의 샵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나는 반려동물 비누를 한번 만들어서 유통을 한번 더 해봐야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나는 스프레이 하나만 갖고 공략해봐야겠네 그 팁을 좀 얻으셔갖고 이 7가지 오일에서 팁을 한번 얻으셔서 사업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로마 오일을 한 2-3가지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선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아이들에게 쓰면 안 되는 오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쓰면 안 되는 오일 중에 하나로 유칼립투스를 꼽을 수가 있는 이유가 유칼립투스에는 1.8 시네올 오일이 굉장히 함량이 높은데 그 코알라라는 동물 유칼립투스를 막 하루에도 몇 킬로씩 막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알라는 그 독성, 유칼립톨에 대한 어떤 독성을 분해하는 그 간과 그리고 신진대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들, 고양이나 특히 강아지들, 예, 이렇게 유칼립톨을 분해하는 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 권하지 않고 비추예요. 그리고 티테리 오일 같은 경우도 1.8 시네올이 1.8 시네올이 좀 있어요. 로즈마리 같은 경우도 1.8 시네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1.8 시네올이 많은 오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7가지 제가 말씀드린 오일 중에도 1.8 시네올 들어가 있는 오일들이 있긴 해요. 1.8 시네올 들어가 있는 오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티트리도 조금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로즈마리도 아주 작게 양을 쓰시고 그래서 좋은 오일도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오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반려동물에게 간이 약하고 간이 너무나 작고 하기 때문에 약간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베르가모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베르가모트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베르가못 같은 경우는 그 귤과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레몬, 그 다음에 그래프프룻, 그리고 베르가못, 만다린 그런 오일들, 오렌지 이런 오일들은 다 시트러스 계열인데 시트러스 계열을 그렇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극소량 쓰는 거는 괜찮은데 특히 베르가못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굉장히 좋은 그 오일이고요.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많고 모노텍빈이 많아서 참 좋은 오일 중에 하나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오일인데요. 아주 작은 양의 베르가못을 그나마 만다린하고 섞어 쓰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도 향이 좀 멘톨이 많이 들어있죠. 멘톨이 많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있다거나 아이들이 만약에 막 그 진드기라든가 막 이렇게 그 벌레들이 꼬여가지고 털 속에 있어가지고 막 퍼지는 그럴 때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쿨링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두세 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 넣어가지고 아이들 가려움증이 있을 때 좀 시원하면 덜 가렵잖아요. 그럴 때 약간 첨가해서 만드시는 건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지금 프랑키센스의 숲에다가 막 칼로 막 일부러 막 자국을 내서 이집트라든가 모로코라든가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서 프랑키센스가 굉장히 많이 추출되고 있거든요. 많이 프랑키센스가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수피를 막 내가지고 그 숲에서 나오는 그 액이 있어요. 우리 소나무의 송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꾸들꾸들 굳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돌멩이처럼 마치 돌멩이처럼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게 굳어요. 이걸 이제 그 물정류라든가 스팀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뽑는 오일인데 이제 이런 굳은 돌멩이 같이 아주 딱딱하지만 돌멩이처럼 단단하진 않아요. 이빨을 딱 씹어보면 그냥 바삭 과자처럼 씹히기도 해요. 먹어보면 자 보스웰리아 해가지고 그 인도에서는 실리카 해가지고 오히려 실리카는 굉장히 약성이 뛰어난 약으로 쓰거든요. 근데 수증기 정류를 했거나 물 정류를 했을 때 실리카 성분이 나오지 않아요. 프랑키센스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약물로 뽑아가지고 유통을 하는 제품, 실리카라는 제품이 그냥 프랑키센스다 생각하시면 되게 인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키센스는 정말 면역에 정말 좋은 보고이고 암에도 좋은 어떤 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좀 프랑키센스 좀 비싸지만 우리 좀 귀한 아이들한테 쓰셔도 굉장히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번 있다면 한 5분 정도 받아볼까요?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실까요? 이번 시간은 기초편으로 마치고요.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을 하고 질문이 없다면 그 다음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만날 텐데 여러분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반려동물 향기 테라피 사업에 틈새 시장을 들어가서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반려동물 그 향기 테라피 사업에 조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좀 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민한 강아지에게 추천하는 향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우리 한 50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오렌지님께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아주 예민한 아이가 뭐가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몬 카모마일을 추천드립니다. 로몬 카모마일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 그 신경성 두통, 신경성 예민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로몬 카모마일 하나만 쓰든지 아니면은 라벤더 조금 섞어서 쓰든지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향기 테라피와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 첫 번째 시간 기초편을 마치면서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심화편에서 10분, 15분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